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시청자님? 네. 네,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태강요. 태광. 네,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10%요. 10%, 13,000원이면은 가격대가 근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맞으세요? 아니요, 작년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들어가셨어요. 들고 예. 계시는 동안 수익이 많이 나신 구간이 있으셨을까요, 그러면은? 작년 언제쯤이실까요? 13,500원은 갔었는데. 그게 신고가였네요. 13,500원. 예, 예, 좀 더 가려나 하다가 내려가 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9천 빠질 때까지도 버티신 주식이군요. 지금 시점을 보니까, 들어간 시점 보니까요.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온 거네요, 요즘에. 예, 15,000원은 가려나 하고 그러네요. 기다리다가. 네, 15,000원이 희망 목표가셨어요. 네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팔아야 되는 건지. 요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시청자님. 희망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고 계세요, 15,000원? 예. 아, 알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밀고 가도 되는 건지, 그럼 그 여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뭐 태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3,500원이 작년에 나왔던 신고가인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시잖아요. 그 즈음에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그 근방까지는 거의 다 회복이 돼 있는 상태에 오늘 종가는 12,400원입니다. 고수하실까요? 유세별 전문가님 15,000원 밀고 나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먼저 이 태광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행히도 13,000원 매수 가격에 근접을 했다가 좀 최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마도 그 전에 이제 작년에 들어가셨으니까 이때쯤 뭐 작년 10월이라던가 아니면 8, 9월 이때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태광이 하는 일이 이 피팅 관련해가지고 배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LNG선에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관련해가지고 성강밴드라던가 이 태광이라던가 함께 그 피팅 발주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누적된 수주액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3,000원 정고점이 13,500원 라인을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그 전에 이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지수의 하락 속에서 함께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견조히 좀 지켜주는 모습들 21선을 살짝 이탈한 부분은 조금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LNG선 최근에 방송을 보셨다라면 아실 거예요.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제 EU에서 3분의 2 그 러시아산 그런 것들을 원유 수입 이런 것들을 감축을 한다. 그렇다면 LNG선이 미국이라던가 카타르라던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될 텐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LNG선의 수주가 호황을 맞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주 잔고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밴드사인 태광도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그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향후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시장 컨센서스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작년 실적을 더 뛰어넘어서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이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이렇게 수급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들고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잠시만요. 차트가 지금 투심이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모멘텀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000원 라인을 지켜준다라면 홀딩하셔서 이제 15,000원까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12,000원을 이탈한다라면 추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 좀 고통의 시간이 좀 작년처럼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밑에 선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답변이 나오신 게 시청자님 15,000원까지 가능성 있다라는 또 시각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네, 지금 궁금하신 부분 다 해결되셨어요? 저희 소장님 연결이 끊어지셨나요? 알겠습니다. 태광 일단은 조금 목표 진단, 목표로 해주셨던 가격대 달성 가능하다는 진단이었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하고 채팅창 분들도 오늘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예린 캐스터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여루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종목은 큐브 엔터고요. 매수가 15,40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큐브 엔터를 포함해서 이 엔터주가 글로벌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업종 전체의 실적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큐브 엔터도 사실 여러모로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NFT 사업도 진행하고 아티스트들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5,400원이라는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 밑으로 주가가 더 내려가서 속상하다라고 진단 요청을 주셨습니다. 큐브 엔터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전망과 함께 목표가 윤겸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큐브 엔터를 이제 15,400원에 10% 들어가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긴 하나,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이제 앞으로 향후 엔터테인 쪽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신사업과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관련 그 연예인들도 상당히 활약들을 또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400원 정도면은 크게 지금 비중이 또 크지도 않고 오늘 좀 어느 정도 내려와서 13,350원에 지금 어느 정도 종가 형성이 되긴 했는데요. 그럼 잠깐 저 차트와 함께 기업 분석을 약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290억, 2020년에 375억, 2021년에 700억. 그래서 올해 전년 동기비해서 56%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비해서 한 17% 지금 마감 적게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올해 전년 동기비해서는 좀 줄긴 했으나 매출액 부분이 이제 상승했다가 최근에 와서 엔터주들이 약간 이제 하향세를 겪으면서 약간의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재무 비율을 보면 이 회사가 그래도 재무 부분은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139%고요. 올해 이제 전년 동기비해서 139%고 부채 비율은 낮습니다. 72%고 또 유보율도 높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재무 구조는 어느 정도 양호한 편에서 이제 실적만 올해 이제 그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연, BTS 공연이 이제 다시 재개되고 활발해지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이제 JY 그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쪽도 이제 매출도 상승되고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엔터테인먼트주는 상당하게 이제 전망성이라든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고, 또 이 큐브 엔터의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들 활약과 이제 회사 진행 부분이 맞물려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15,400원에 10%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차 지지대가 보시면은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가 1차 지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2,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한 5% 정도 좀 줄이셨다가 그 밑단에 더 12,000원 밑에서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담아서 다시 재도약하는 상황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풀어가셔도 지금 상황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큐브 엔터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 브레이너드 짱님, 생갈치 이루의 행방불명님, 필명 재밌으시네요. 김영신님, 배워야 산다고, 다양한 분들 도움 요청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유튜브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배워야 산다고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테크윙이고요. 매수가 19,650원에 비중 10% 갖고 진입하셨다고 합니다. 종목 진단 요청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셨어요. 댓글 확인해 보면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칩 대량 생산이 또 연기가 됐는데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DDR5로 시장이 변화하면서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함께 수익률 증가를 그려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른 PCB 기업들의 상승 랠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추가 매수 타이밍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유세벽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테크잉 관련해가지고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금 인텔에서 이제 하반기 12월 달 그때쯤에 출시를 할 거다. 이 보도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DDR5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소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 진입 가격 19,650원. 저는 이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을 좀 무너뜨렸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다가 지금 오늘 17,800원 요 라인을 지금 무너뜨렸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다소 마음에 걸리는데 저는 이제 내일 시장 관련해가지고 조금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때 저는 이제 테크인 관련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10%이신 만큼 5% 정도 추가 매수를 지금 현 시점에서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요. 근데 하지만 이 16,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 시점과 이 16,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이제 심리가 좀 맞부딪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올라와 줄 겁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테크잉도 거기에 따라 올라와 줄 건데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라던가 큰 종목들도 다 지금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좋고 나스닥의 기술주들도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종목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 16,000원 부근에 왔었을 때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5% 정도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빠르게 탈출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딱 이제 22,500원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름 긍정적인 진단 받으셔가지고 네, 테크인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저희 또 전화 연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실까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7만 원에 20%입니다. 7만 원에 20%, 7만 원대시면 진입하신 지가 몇 달 되셨나요, 총대님? 2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했거든요. 아, 나눠서 하셨어요? 네, 평균 가격이 7만 원 네. 정도 됩니다. 네. 네, 지금 가격대가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들고 계시면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계실까요? 예상 2022년, 23년, 24년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 네. 중기 추세가 안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했는데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니 살아 있다고 아, 생각해서 살아있다고, 네네. 네, 매입을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고 보니까 이게 아닌가 싶으신 거군요. 지금 아니 예, 불안하고. 실적을 믿고 들어가신 게 포인트시군요. 그러니까 향후 3개년간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 네, 근데 거기에 맞는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의 불안감이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확인 한번 받아보시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 라인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9만 원 정도 9만 원 생각했거든요. 목표가 잡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실적이 좋다는데 왜 주가 밀리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미끄러지던데요. 한 6% 넘게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 조금 줄이면서 4%대 하락 마감이었는데 반토막 주식이에요. 지금 신고점이 12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식인데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요즘에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 불안한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좋은 게 맞는지 실적 믿고 9만 원을 바라보셔도 되는 주식인가요? 윤 전문가님? 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요. 이제 이 특징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그 진대재 장관분 그분이 이제 지금 대표 이사로 계시고요. 앞으로 이제 전망과 이런 앞으로 이제 미래가 이제 기대되는 기업이었는데 월봉상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 이 차트 그림을 왜 특징이냐면은 나스닥 기술주하고 좀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2020년 3월 바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까지 미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까지 최고점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12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미 나스닥 지수하고 같이 좀 비슷한 차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했다가 재차 상승했다 지금 55,8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제 상한가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50% 이상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도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고 뭐 이제 자회사를 갖다 매각한다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또 해외 기술 투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께서 7만 원대 20% 담으시고 이제 9만 원까지 가리라고 보셨는데 지금 이제 모든 이런 관련 기술주 기업들이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내적으로 실적이 좋고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어도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가 상당히 지금 트리플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뭐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실적과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대외적인 악재를 갖다가 이제 커버해서 단독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악재하고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 회사도 어차피 기술주 관련 업체다 보니까 제가 왜 나스닥 이 지수하고 이제 비교 말씀을 드리냐면은 움직이는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에 20% 들어갔다면 지금 1차 지지대가 5만 3천 원대의 지지대가 매물대가 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만 3천 원이 무너진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내일 또 모레 FOMC 결과도 나오고요. 이렇게 지표 발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16일 날 또 이제 국내 정부 새 정부 경제 정책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동성이 조금 악화돼 가지고 1차 지지대인 5만 3천 원을 무너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정리하셨다가 더 밑단에서 차라리 이제 그 10% 부분을 갖다가 더 담으셔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외적인 악재가 해소되면서 미 기술주 중심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양의 차트다 보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단기적으로 물론 저도 빨리 반등해서 9만 원까지 가고 싶으나 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특히 기술주 부분은 올 하반기까지는 좀 장기전 싸움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요지는 5만 3천 원 밑에서 기회 오면 더 사자? 5만 3천 원이 무너지면은 네. 10% 정도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네.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정리하신 10%를 갖다가 그 밑단각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가를 갖다가 좀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빨리 생각하신 목표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시겠어요, 성자님. 네. 예. 연말까지는 목소리 힘이 없으셔가지고 연말까지는 이쪽에서 아주 강하게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것은 아닐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서 아마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해결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들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성장주 기술주 투자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좀 따져보고 내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이제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여신 시즌에 많이 넘겨주세요. 전화 온 거 받겠습니다. 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송자님? 고려 시멘트요. 고려 시멘트세요? 얼마에 사셨을까요? 4,900원. 4,900원. 네, 비중 얼마세요? 40%요. 아, 비중 많이시네요, 송자님. 많이 계속 담으셨어요? 고려 시멘트? 한 번에 샀어요. 한 번에 다 사셨어요. 어떤 점을 좋게 보셨을까요, 당시에? 건축이 괜찮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신정부 들어선 거 확정되기 전에 사셨어요?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셨어요? 전에요. 아, 그 전에 기대감으로 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에 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건설, 뭐 건자재 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 어떤 부분 저희가 살펴드리면 좋을까요? 그때 가져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네. 한 1년을 기다려봐야 되는지. 그 정도까지도 일단은 기다리실 만한 각오는 돼 있으세요? 1년 정도 투자 네. 가능하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음고생은 더 하신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실 것 같아가지고 전화 잘 주셨어요, 수험자님. 일단 한번 같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 보고 사셨군요. 지금 신정부 들어서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멘트 좋으셨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가격대가 거의 5,000원 근방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3,765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상실이 된 건지 시장 때문에 빠진 건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유세박 전문가님 어떻게 봐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시멘트 관련해가지고 유연탄 가격 상승과 그리고 레미콘 관련해서도 그리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 기대감, 건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정책 수혜주로 당연히 건설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거는 3월 달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강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에 좀 밀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 시멘트 관련주들, 쌍용 CN이라던가 한일 시멘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같이 힘을 잘 못 써주고 있습니다. 쌍용 지금 CNE를 좀 보여드릴 텐데 쌍용 CN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동반 하락해주는 이렇게 밀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멘트가 나쁜 종목이냐라고 말을 드린다면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업황이 부진하다. 국내 수주 또 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수주 모멘텀도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멘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써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대우건설이라던가 현대건설이라던가 뭐 이런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건설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도시 정비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대형 건설사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좀 밀렸지만 그래도 좀 추세를 돌려주려는 이런 모습들을 DL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시멘트 현재 1년 정도까지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4,900원 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은 홀딩 하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실 확정한 다음에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가지고 이 손실분을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소 리스크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홀딩을 하셨다가 지금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버티시다 보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인 5,600원 거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중을 태우거나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요. 하반기에 업황은 개선될 거고 건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250만 원 공급한다라고 윤 정부가 약속을 했었잖아요. 다 지킬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대감은 있다. 다만 지금 주가의 하락 속에서 지수의 하락 속에서 힘을 못 써주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들도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풀린다라면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가 제가 안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적이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예상치는 상당히 높았지만 안 좋았었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 다른 시멘트 업체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덜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를 드리지는 않도록 할게 1년 가까이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많이 무너진다라면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을 다 감안해서 주신 목표가신 거죠? 네네. 네, 성자님 지금 파실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하세요. 너무 아까우시잖아요. 지금 파시면은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거라고 하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님. 네, 필명이 재미있으신데 요즘에 메가스터디 교육, 네, 요거 좀 이틀째 많이 빠지더라고요. 요거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82,000원, 18%입니다. 이게 일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현우진 강사 은퇴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시는 생각이 급락한 김에 모아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익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익절하시면 수익이 줄어드신 상태에서 익절이 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가신 건지 요 뉴스를 보고 나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이틀째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모아나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일타 강사의 은퇴 소식이 메가스터디 교육에 미친 영향이 클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은 뭐 사교육 온라인 시장에서 뭐 탑을 달리고 있고요. 또 이제 공무원 그 교육 부분에서 또 온라인에서 또 탑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현우진 그 특급 강사가 은퇴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떠한 이제 이슈에 의해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다행인 건 어차피 뭐 82,000원에 한 18% 들어가셔갖고 지금 5% 가까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익을 좀 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장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틀 연속 지금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이제 그 사내에 이제 명강사가 은퇴하는 그런 이제 악재 플러스 지금 어차피 오늘 저 대외적으로 또 시장 부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그런 것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오늘 빠지긴 했는데요. 이 회사 기업 분석을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 부분은 이제 2019년 4,300억, 2020년에 4,700억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특히 올해도 전년 동기 비해서 22.5% 정도 또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뭐 탄탄합니다.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98% 늘어난 부분. 또 당기순이익도 또 전년 동기 비해서도 늘어났고요. 80%. 그러니까 이제 매출 부분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또 재무 비율도 유동 비율이나 이제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이런 매출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물론 이제 부채가 유동 비율보다는 이제 유동성보다는 약간 높긴 하나 전반적인 성장 비율성이라든지 수익성 비율에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사내의 악재에 걸려 있는 부분하고 지금 대외적인 악재 이런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더 담아가는 건 제가 사실 추천은 안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수익 구간일 때 요즘에 아시겠지만 속된 말로 그 치빠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고 빠지는 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든지 모든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줄 때 수익을 줄 때 실현하려는 지금 불안한 장세고 또 그 이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이제 테마 섹터에서 빠르게 순환해서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또 이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예전같이 이제 매도상이 안 나와요. 그날 이제 갭상승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빠지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조금 전 아쉬운 게 좀 수익이 좀 더 프로테이지가 높았을 때 좀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어떨까 했는데 어차피 지금 사내에 악재 부분 터졌고 대외적인 게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일부 좀 덜어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조정 어떻게 해서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끌고 갈까요? 18%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내일 정도 있어갖고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봐야겠지만은 5% 정도에서 한 7% 정도 사이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갖고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다 매도하는 것도 좀 무리고요. 뭐든지 이런 장에서는 수익권이면 분할 매도에 의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챙기면서 안전하게 가져가자라는 전략 남겨드립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이것도 요즘에 많이 밀렸던데 저희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A 프로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 보니까 연초 정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18,000원대 비중 25%입니다. 질문이 2차 전지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네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신고가 대비해서도 조정폭이 깊고 거의 신저가 라인이죠. 지금 13,000원의 신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13,500원대, 13,800원이기 때문에 거의 신저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유세별 전문가님 2차 전지 끝난 걸까? 어떤 시각이세요? 지금 많이 안 좋다고 상황 봐야 되나요? 네, 우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직
이제 개화기에 있는데 끝나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규모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중국 경쟁 업체들은 있지만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 만나가지고 뭐 이런 관련해서 이슈들도 좀 붙어주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 지금 다시금 탄력받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장비 관련 업체들 중에서 PNT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근데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 A-프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장비 관련해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다른 장비 업체들의 타 업체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밀리느냐, 뭐 CIS도 최근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밀리는 그 테마성으로 밀리는 것도 있겠지만 실적이 한몫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2차 전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A-프로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 테마성으로 움직였었을 때, 요럴 때 빼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 시점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권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저점이 13,500원, 13,300원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고, 저는 여기에서 기술적으로라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 18,216원인데 한번 물타기를 하신 것 같고, 비중도 그렇게 작지만은 않네요. 25%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저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때 17,000원 부근 정도 올 때 비중을 조금 덜어내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환승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실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뒷받침이 안 돼주고 있고, 하지만 2차 전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좀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진입가 부근이 18,000원까지 가는 길은 좀 험난할 것이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좀 장기간 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 17,000원, 여기 주요 이평선들이 있는데 지금 121선이 위치해 있어요. 17,000원 부근이 비중 한 5%에서 10%, 뭐 15% 정도 이렇게 좀 덜어내셨다가 다시 눌림 줄 때 거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시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표가는 지금 진입가 부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PNT 이런 종목하고 지금 보니까 차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닝이 조금 약한 종목이라는 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다른 종목으로 또 안전한 또 마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다음 하나 더 빨리 볼까요? 김영신님의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24,000원대 진입 가지고 20%신데 반년 정도 투자 더 하실 것 같아요. 윤겸 전문가님, 겨울까지 들고 가실 생각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코리아 서킷 하면 이제 PCB, 반도체 기판을 갖다가 이제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증시 이제 시장상에서 지금 다들 평가가 코리아 서킷들은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차트를, 월봉상 차트도 봐도 이제 11이평선을 이제 무너져 갖고 이제 21이평선까지 지금 아직은 이제 텀이 있긴 하나, 지금 뭐 대외적인 악재가 다 지금 뭐 맞물려 있고, 반도체 쪽도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성장성에 지금 최근에 의문을 많이 두면서 지금 뭐 6만 전자의 이런 비애를 겪고 있고, 또 시중에는 뭐 3만 전자를 가네 어쩌네 이제 뭐 그런 이제 떠도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지금 뭐 이 기업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이제 뭐 인력난도 투입하고 정책주로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16일 날 또 세제 지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총은 한 5,763억인데 일단 매출이나 실적을 봐서 나쁘진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잠깐 빨리 보면은요. 재무제표 보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19년 5천억, 20년에 9천억, 그 다음에 21년에 1조 4천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비해서 38% 매출액이 또 늘어났고요. 또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303%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뭐 262%. 재무 비율도 보시면은 이제 유동 비율이 200%고 부채 비율이 60%입니다. 유보율도 높고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로는 상당히 이상적인, 매출도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적도 좋으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지금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 대내적인 악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24,78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양제 내려와 있고 좀 물려있는 상황이신데 손절하지 마시고요. 좀 더 들고 지켜보시면서 하반기, 그다음에 저평가돼 있고 증시 쪽에서 평가는 또 이제 예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평가를 또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목표 수익률 꽤 높으실 것 같거든요. 네, 코리아 서킷에도 제대로 된 모멘텀 플레이 함께 기대해보면서 종목은 여기까지 봐드리고, 오늘 좀 너무 심란하게 마감이 돼가지고 내일 정도 살아름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유세배 전문가님, 저희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요? 네,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CPI 발표하고 일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번 주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FOMC 연준 위원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언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악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재가 다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 이상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 정말 약세장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대하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종결 요거 외에는 반등의 트리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좀 굳이 또 하나 찾아보자면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의 기회다, 뭐 이런 심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요거는 제 기대, 이런 예상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크게 상한가를 쳤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사료 관련주라던가 자율주행 관련주들. 하지만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가는데 못 잡았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그냥 놓쳤다라면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손절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이렇게 대응은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식량, 원자재,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변동성을 내일 또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죠. 15일 날 누리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작년에 발사가 됐었을 때 항공우주 섹터가 그 당일날까지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바로 시간에서 다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차익 실현을 줄 때 챙기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챙기고 어느 정도 눌림목 줬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라. 왜? 8월 달에 다시 한번 달 탐사선 여기도 지금 다시 쏘아 올린다. 그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 높은 시장이 될 것 같다. 거기에 좀 대응 방법 유연하게 좀 스피디하게 움직여셔야 된다는 점 강조해주고 있네요. 네, 윤겸 전문가님 전략은요? 네. 이제 코스피가 오늘 2,504까지 지금 내려와서 좀 아슬아슬합니다. 2,500선이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판가름 나는데, 네. 코스피는 2,500, 나스닥은 800, 코스닥은 800, 60일 이제 이평선을 갖다가 이제 지지를 받고 버텨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내일 정도면 뭐 또 기술적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좀 예상도 좀 되고요. 그리고 내일하고 이제 모레 FOMC 또 정례 회의가 있고 또 발표가 있는데, 또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강한 녀석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차피 지금 살얼음판에 트리플 악재가 껴가지고 조금만 그 지수라든지 그 어떤 결과 발표가 좀 민감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지표가 잘못 나오다 보면 시장에 또 큰
데미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일하고 모레 FOMC 결과하고 또 15일 날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에도 지수를 또 연관성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이제 민감성 있게 이제 연동성이 있는 그 지수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5일 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내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성공 발사가 된다면 또 증시에는 그래도 뭐 나쁜 호재는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16일 날 또 정부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시 상황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경제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또 있습니다. 세제 지원,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기대의 언덕이 있어야지 비벼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도 정부 정책주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 부분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 물려도 결국에는 회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이런 섹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세별 전문가님 또 내일 유튜브 공개 방송하시던데 이거 예고 좀 해주세요. 네,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고 뭐 이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산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지난주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거 관련해서 내일 이렇게 공개 방송을 4시에 열 생각입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도 하세요? 예. 저도 내일 4시에서 5시 이제 제가 방금 이제 강조드린 이제 정부 정책주 거기에서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우주항공하고 이제 방위산업 말씀드렸거든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또 보충 설명드리고 또 증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설명 말씀드린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도 내일 저희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 주실 것 같아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진시진도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겠네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명인들의 복귀는 저희 최특급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